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글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생물은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생산자를 식물 같은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바로 1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1차 소비자를 먹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2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쭈루루르 가다가 3차, 4차 가다가 최종적으로 그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가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소비자죠. 그들이 바로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생물들의 수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천천히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이 생태 피라미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면 생산자는 가장 밑에 존재하는 생물이고요. 생태계 유지에 있어서 생태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존재하는 친구들이고요. 생산자로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을 먹는 것들 우리가 무슨 소비자를 했죠? 숫자로? 네, 1차 소비자인 보통 일반적으로 곤충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부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곤충이 되는데 그 곤충들이 벼나 여러 가지 식물, 잎 그런 것들을 먹고 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1차 소비자를 하고요. 생산자보다는 개체수, 그러니까 즉 동물의 수가 적지만 그 위에 2차 소비자보다는 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숫자가 적어져서 수를 쌓으면서 올라가다 보면 위가 뾰족한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다른 생물들을 먹이로 하는 생물을 보고 우리가 최종 소비자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보면 여기서 먹이 구물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딴 친구들한테는 먹히지 않지만 자기 혼자서 다른 동물들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위 단계, 가장 강력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가장 강력한 소비자가 있는데 여기서 매였죠, 매. 이런 것처럼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최종 소비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생태계에서는 매가 될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재 지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생태 피라미드를 지구적 관점으로 한번 세워보면 인간이 가장 최종 소비자일 것입니다. 인간에서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밑에 또 읽어볼게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생물의 수, 1차나 2차가 수가 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원인에는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댐, 도로, 그다음에 건물 건설 등의 인간이 하는 인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지게 된 생태계 평형을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가장 많은 수 또는 양을 차지하고 있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산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초록색을 띠고 있는 식물이 되겠죠? 지구의 생태계, 지구적 관점의 생태계에서는 생산자가 가장 많은 수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 갈수록 그 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생물수를 쌓아 올리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게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것처럼 교과서 32쪽의 그림인 생태 피라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밑에서 읽은 생태계 평형은 어떤 거라고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지역, 어떤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정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중간에 뚝 이만큼 작아져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빈 곳이 생겨요.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가 될 거고 이것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렇게 탄탄한 모습으로 딱 완벽한 피라미드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태계 평형의 문제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생산자가 만약 부족해지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메뚜기도 먹을 것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메뚜기도 양이 적어지고 개구리도 양이 적어지고 매도 양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인간에게도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도 이런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생물이 없어진다는 게 막연히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도 읽어봤지만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단어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 인위적인 요인인 환경 파괴가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이 만약 댐을 건설을 했어요. 댐을 건설하면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게 됐겠죠? 그러면 그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이 살 곳을 잃어서 죽기도 하고요. 물량이 부족해서 죽기도 하고요. 등등등 그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 속의 생물들을 먹고 사는 다양한 식물 없죠. 동물들이 양이 줄어들게 되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는 거의 많은 행동들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의 환경 파괴만이 생태계 평형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또 생태계 평형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최근에 일어난 태풍입니다. 그렇게 자연재해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는 이유예요.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풍을 통해서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곤충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선생님 경험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곱등이라는 그 곤충이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곱등이가 굉장히 많아서 풀숲을 살짝만 건드려도 곱등이가 막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뒤로 그 곤충들이 많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없어지게 됐는데 보통 곤충은 1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곱등이 같은 해충 아닌 해충들이 없어졌을 때 마냥 곱등이 징그러우니까 없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소비자인 곱등이 같은 생물들이 곤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풍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뭄, 최근에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산불이 났죠. 산불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생태계 평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무너진 생태계 평형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까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 교과서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